무주택자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집사라고. 당장 전세 빼셔야 돼요. 전세금은 뭐다? 바보 멍청이.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지 주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은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빚내서 빛나게 살자. 뭐야? 돈이 되는 모든 정보 자주맘입니다. 오늘은 자주맘이 술주자 자주 채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 잘 먹어요. 웬만하면 얼굴 빨개지지 않고. 근데 수정발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정부동산 사장님 아세요? 우리 반포 정부동산 사장님. 우와 박수 쳐야죠.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동산 사장님을 제가 5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 다주택자 반포 다주택자 됐었어야 됐는데 세월 길다고 3년 내에 다주택자 만들 수 있어. 3년 내요? 네.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이제 2년 남았네. 2년 충분해요. 제가 사장님 만나러 온다니까 저희 메이플자이 입주민께서 요즘 메이플자이 너무 빠진다. 이제 메이플자이 예측을 좀 해달라고. 메이플자이 지금 50억까지 빠졌잖아요. 반포 신축이고. 그러면 저희가 뭐 반래퍼보다는 비싸야 되는데 왜 반래퍼 이기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보세요?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 혼나겠는데? 근데 아니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단지 또는 지금 매자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를 받아서 거주 요건도 충족시키고 이러려고 무리하게 입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럽다. 분들이 조금 이제 싸게 팔 수도 있고 좀 이제 정리해야 되나 또 그다음에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조정받을까 하는 불안감 또 주변에서 무슨 팔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서 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반포에 다주택자를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매자를 먼저 파는 건가?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죠. 신축은 전세 비중이 높고 지금 이제 임대 3법하고 상세 임대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이제 전세값이 안정이 안 될 텐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토지하에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들이 실거주 입주라고 그러면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아마 물건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전세 갭투가 되지 않고 그럼 전세도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갭이 줄고 그러면 가격 상승 여력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내가 보면 금리 리스크, 이자 내야 되는데, 왜 대출 분담금 많이 낸 사람들이 이자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중국세, 재산세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니까 좀 선매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죠. 일시적 현상. 그러면 지금 메이플자이 전세 14억이었잖아요. 작년에 입주할 때 우리가. 그럼 지금은 한 19억, 20억 정도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은 전세 얼마로 보세요? 내년이 뭐 막연히 내년이 아니라 내년 몇 월 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년 이맘때. 그렇지. 내년 1년 뒤. 이맘때 1년 뒤 정도 되면 아마 뭐 조금 10% 20% 많게는 좀 30%도 올 수 있지 않을까? 24억. 보통은 지금 메이플자이처럼 여태까지 지금 임대 3법이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메이플자이처럼 신규 입주한 지 한 2년 이내 것들은 전세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되거든요. 매자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세가 좀 위축된 시장에서 입주했고 또 입주 물건이 많아서 입주 시기를 다 못 맞춰서 좀 싸게 전세를 놓은 사람이 있어서 최초의 전세는 좀 싼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정화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오른다고 보죠. 한 25억이면 얼마인가요? 한 20% 오른 건가? 10% 이상은 올 거라고 보죠. 내년에. 지금은 사실 이게 할 수 없지만 사장님 때문에 다주택자 대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사신 분 있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왜요? 옛날 얘긴데 예, 2017년, 2018년에 다주택자 좋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분양권도 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었고. 반포가 다 분양권이었다니. 네, 토지 그때는 이제 뭐 저거지 뭐. 그때는 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출도 나오고 10%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또 여러 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도 이제 잠깐 들었는데 2017년, 2018년이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인데 저는 그때 돈으로 엉뚱한 데 사고 다녔는데 그때 반포 분양권이 엄청 쌌더라고요. 그때 반포 분양권 10% 아크로 리버파크가 12억에서 14억 정도. 그래서 10%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뭐 1억 5천. 그게 2017년 2016년 뭐 15년 2016년. 그러니까 2016년에 저 8억 있었는데 4개 6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냐. 또 그다음에 강남권에 이렇게 분양권 시장이 열려있던 때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워.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역대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30년 하셨나요? 98년도에 부동산 처음 출근했어요. 30년 다 된. 28년. 28년. 그러니까 뭐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9년이 됐어요. 그 정도 년은. 그럼 28년 동안에 네. 정말 내가 이 사람 인생 진짜 바꿨다 하는 한 명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여러 명.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머나 개인적인 뭐 아니 그냥 A씨, A씨가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참 여러 명인데 A씨. 자 우리가 분양권을 사게 되면 10% 가지고 집을 사요. 그리고 그게 입주한 데까지 거의 3년 정도 지나요. 그럼 반포 평균 3년 동안 거의 50% 정도가 올라요. 평균 50%. 그러면 전세가가 신축 아파트가 한 70% 60% 되면 그 분양권 산 계약금 플러스 전세를 맞추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 그래서 그 분양권을 여러 개 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추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분양 시기와 그 입주 시기의 가격 상승분, 또 그다음에 전세 비중이 이 전세가 입주할 때 이때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이 전세가랑 맞갔구나. 네, 그다음에 약간 뭐 10% 적으면 계약금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후반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20평대도 9억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둔천동 이런데 전세 1억 뭐 한 5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세 자금도 됐죠. 정부가 이제 순차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그런 1억 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또 그래서 입주할 때 그냥 전세금 놓고 집을 하나 살 수 있고 신용대출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집을 뭐 2개 사고 반포를. 그래서 그렇지 아크로 리버파크 뭐 10만 포자 이런 것들을 사서 반포 들어와서 2주택자 같은 살고 거. 그러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꿨구나. 인생이 바뀌었지. 그런 타이밍이 또 모든 올까요? 길이 그런 타이밍이 또 올까요? 반포 막 그리고 죽죽하는 또- 타이밍이. 근데 또 이제 이런 건 있죠. 전세 3억 5천에 저희 사무실 옆에 산다 그래서 전세 우리 사무실 옆으로 왔어요. 근데 그 전세 3억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전세 자금이 안 되지만 그때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2억 정도 80%면 3, 8에 24, 뭐 2억 4천 되면 신반포자에 하나, 아크로 정도 하나 2개 살 수 있었어 분양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제는 뭐 전세 금액이 집값보다 월등히 많죠. 그렇게 돼서 또 사고 그래서 불과 10년이 안 된 10년 전인가? 그렇죠. 10년 정도 전에. 근데 이런 기회가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많이 뭐 지금 현재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대출이 안 나오고 또 거주 요건도 있고 등등 정부가 좀 규제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규제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일단 사놓고 그다음에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뭐 그때 저절로 안정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좋겠다. 너무 섣불리 자꾸 정책을 해서 민간분의 주택 공급을 자꾸 차단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계속 집을 살 수 있게 하면 어느 시점에 주택 수요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안정이 되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죠. 무주택자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집사라고. 당장 전세 빼셔야 돼요. 전세금은 뭐다? 멍청이 쪼다 뭐라 그랬는데. 전세산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임대료가 충성하다 나올 때는 할배가 돼서 나온다.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인플레이션만큼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늙은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지 주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 대출을 해야 되고. 대출은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그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빚내서 빚나게 살자. 5% 이자를 내고 반포가 집이 오르는 그 수익률만큼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뭐 집을 뭐 이렇게 투자 참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상당히 많은 기법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 맞고 하긴 하겠지만 너무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면 투자고 남들이 배 아프기 시작하면 투기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아니에요? 아 그건 사랑 아닌가? 내로남불? 근데 투자는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면 투자로 봐주는 거고 정말 배 아프게 많이 오르면 투기라고 비난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다 사실은 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유 이럴 때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재산을 불리냐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라. 지금 반포 아파트가 뭐 60억에서 떨어져서 50억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건 옛날에 비해 비싼 거고 지금 비싼데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고개를 숙였는데 키가 줄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자빠져 잔다고 애가 키가 완전히 바닥을 기는 건 아니지. 일어나면 더 커 있고 고개를 들으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살 때 다들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요. 맞아요. 떨어지는 거는 10억 떨어지면 속상해서 몰라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 아까 1년 또는 이제 3년이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억 떨어지는 거는 그냥 저절로 올라. 그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10억이 이미 올라서 되돌아올 수 없는 임기점을 벗어나면 그때 10억 오르는 거는 내가 벌어야 되는 10억이야. 떨어질까봐 발발 떨 게 아니고 오를까봐 부들부들 떨어야지.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대형 가고 싶어서 대형이 오를까봐 떨려요. 부들부들. 그냥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대형이 되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또 기다리면 안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주 채부자가 집을 늘려가는 땅을 늘려가는 방식이 89 사고 89 사면 경주 채부자 앞마당에 있는 제일 좋은 경주에서 제일 좋은 땅 한 채만 가질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논밭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보다 못한 걸 사. 그럼 두 개 합해가지고 아까 35, 25평은 50평이라 그랬죠. 50평 가지고 40평을 사.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60평이네. 25니까. 그러면 60평 가지고 40평을 사면 100평이야. 요 세 개의 힘을 모아서 70평을 사. 그럼 170평이야. 그거 가지고 150평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따먹게 하라는 거네. 그치. 굳이. 이 땅을 가지고 팔아서 일로 갈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조그만 걸 사. 두 개를 합해서 얘보다 나은 걸 사. 세 개를 합해서 얘보다 나은 걸 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려가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이자 갚다가 나의 인생이 집 키우다가 망해.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키워야 될 상황에 집 키우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들 결혼하면 애들 집까지 키우다가 가는 수가 있다. 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전세금이 25억으로 올라. 그러면 전세를 두고 그 25억으로 25평 작은 걸 그치. 전세 한 15억 올랐어. 15억짜리 두고 40억짜리 사는 거지. 그 작은 걸 사.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큰 걸 하나 사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그 전세 오른 거 가지고 살 수 있겠죠. 큰 거를요? 아니면 계속 작은 거를? 아니 공부 못하진 않았죠. 학교 다닐 때. 아니 왜냐면 이게 산수. 이제 현실 가능한 걸 이제 보는 거죠. 아니 35평 사고 40평 하려면 돈을 또 쏟아부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25평 사라고 여기 35평에서 전세 10억 받아서 또는 25억 그냥 평당 1억이라면 전세 15억 받아서 10억에 전세 10억을 25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억짜리 사. 그리고 시간이 들려서 전세가 올라. 그 전세 오른 거면 얘 두 개, 이 35, 25평이면 60평이잖아. 60평에서 나오는 전세금 가지고 40평짜리 전세 끼고 사기 쉽다. 아 근데 이미 전세금을 뽑아다가 샀는데 그 오르는 차익만 오르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급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지. 그냥 4년, 지금 같은 데는 한 3년. 또 원래는 다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투자한다면 원래 집을 샀어 50억짜리 그러면 50% 오르면 75% 75억짜리가 되잖아. 그러면 전세 오른 부분 또 전세 안 올라도 25억이 오른 거잖아. 50억짜리가 75억이 되면 그 25억에 대한 대출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투자 환경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거고 이론적인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50% 오르면 대출을 풀로 만약에 땡길 수 있으면 똑같은 거 두 채를 살 수 있다. 전세 끼고 대출하고 등등. 나는 어떻든 이걸 확 풀어주고 어떻든 정부가 그냥 여러 채를 갖게 만들어야 빨리 집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는 안 풀어주지. 우리 이제 약간 안 풀어줘 진짜. 정부동산 조합원 사장님 입장에서. 홍보 타임 드릴게요. 지금 뭘 홍보를 해요? 사장님 지금 날 찾아와라. 누가 날 찾아와야 돼요? 아까도 막 반포 부동산 사고 싶은데 지나만 가고 돈이 없어서 내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고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부동산에 실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팔게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사주면 안 될 것 같아 막 사주고 그래서 이거 벌받는 직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당에 사시는 일산에 사시는 분이 집 사러 왔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애를 얻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그만두면 그런 분들은 어떡하냐, 또 오만 내가 또 혹시 잘못 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너무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문득 드디어 나의 길을 찾았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잘 사주면 정말 이 사람의 애들의 운명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정말 그 집안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뭐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꿔주는 일이라고.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온 사람한테 정말 내가 하는 최선의 길을 찾아주고,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든 목적하는 바, 뭐 부르면 부,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간다면 이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신령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든 뭐 우리 자주맘을 통해서. 자주맘도 엄청 열심히 아마 해줄 것 같아. 신이 막 밀어줄 것 같아. 제가 반포 엄청 많이 사게 했는데 반포 압구정은 진짜. 그러니까 운명을 많이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명을 바꿔주는 직업이다 생각을 해요. 오늘도 뭐 집 판다 그래서 막 혼내키고 팔지 말라고 하고. 그 매물 누구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괜히 팔았다 그러면 동네 오기 싫어하고. 복 받을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냥 집은 돈으로 사는 것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지로 산다고 생각해요. 뜻을 세우면 어떻게든지 길이 보여요. 의지가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본인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또 어떻게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반포에 입성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정부동산, 그렇죠. 어떻게든. 정부동산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상가에 있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저희도- 저하고 정부동산 사장님 인연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정부동산 사장님이 네. 그때 기도하셨잖아요. 저 만나기 전에. 맞아요. 그때 너무 좀 이렇게 사는 게 좀 약간 무덤덤한 거지. 이렇게 뭘 하는 게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강의 한번 하고 그냥 그러고 말까 그러고 되게 의욕이 없었는데 기도를 딱 가셨죠. 나타났어. 맞아.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뭐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줄까 했더니 그거 다 필요 없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자주신. 하지. 근데 그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는 보험을 하니까, 근데 보험 중에 이제 자산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특히 제 고객님들은 건강보험 이런 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니까 자산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무주택 자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회사를 엑시트하거나 주식으로 이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대표님 집을 사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추천한 게 이제 반디클 입주권이었는데, 반포 부동산에 이제 찾았는데 별로 입주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반포 정부동산 사장님은 찾을 수 있다, 매물 없던 매물을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동산 사장님이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죠. 번호표가 엄청 뒤에 있다. 물건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맘인 거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 카페랑 제 블로그에 정부동산 사장님의 그 쪼다, 머저리 막 이런 거 막 쓰고, 이제 반포 부동산 88억 간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어그로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조회수 엄청나고, 도대체 이 부동산이 어디냐. 부동산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다 달았어요. 비대수로 전화를 폭주시키겠다. 사장님이 저한테 뭔지 알겠다, 자두만 뭔지 알겠다,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막 이래가지고 누군지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계약을 좀 몇 건 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 비싼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싼 밥 됐고 저하고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포 부동산 특강을 해서 오신 분이 이제 유미카츠 대표님이 그때 강의 오셔가지고 충격받고 이제 찾아갔는데 매물 없다고 하고 반포는 매물 없다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약속을 잡고 매물을 보여주게 한 날 안 계시고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약속 메모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제 내가 쓸모 없으면 그냥 불러가라고 데려가달라고 그랬죠. 근데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그 집을 사줬죠. 제2의 전성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그래서 덕분에 지금 흰머리가 좀 늘었어. 나 새벽까지 밥 못 먹고 새벽까지 막 하루에 막 몇 시, 그다음에 막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저녁 9시에 오라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상담하고 밥 먹고 아침 첫 차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 성대결적으로. 그랬었죠. 맞아. 네.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성대결적. 그래도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좀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아직은 또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있어요. 어떻든 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 네. 부동산은 정말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전 여태까지 재산이죠. 살아온 노력의 어떤 뭐랄까 덩어리 돈이라는 게 안 쓰고 모아둔 거잖아요. 살아온 나의 흔적 결과 이건데 때를 놓쳐서 뭐 10억이 올랐다 그러면 10억이 물거품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다행히 또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아직 좀 할 일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래요. 난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해. 예. 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에 있는 반포 아이고, 정부동산으로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요. 오세요. 다만 이제 네.